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떠났고 양정철 전 비서관도 떠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보통 그 정권 교체가 되면은 이제 정권을 그 획득안치기해서 네. 선거가 끝나면은 농공행상 때문에 굉장히 내부 다툼이 치열하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그거는 뭐 단순한 자리 싸움이 아니라 이왕이면 선거에 기여한 사람들 적당한 자리 찾아주고 또 역할하는 것이 필요한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 거죠.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번 선거에서 가장 뒤에서 꾸준히를 했던 그런 그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들이 내가 공직을 맡지 않겠다라고 네. 하면 떠나는 거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퇴장일 수도 있고요. 뭐 지금 뭐 임기 내내 뭐 맡을지 다 공직을 맡을지 그거는 좀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시작되는 이렇게 기회를 다른 사람들한테 준다라는 거 정말 저는 보기 좋게 보입니다. 근데 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양정철 전 비서관하고 이거 언제부터 가까워진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양정철 비서관은 그 노무현 정부 시절에 청와대에서 서로 그 인연을 맺었을 겁니다. 그때 그 양정철 비서관이 물론 이제 직접적으로는 관련이 없었을 겁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은 민정수석이었고 양정철 비서관은 그때 그 홍보수석실 쪽에 행정관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그 이후에 양정철 비서관은 이제 비서관 승진했고 그 다음에 홍보기획비서관으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했었는데 일단 그 이후에 노무현 재단에서도 또 두 분이 관계를 맺었었죠. 문재인 대통령이 재단 이사장을 맡았을 때 그 옆에서 또 보좌를 했었고요. 또 2011년에 문 대통령이 운명이라는 책을 쓰지 않았습니까? 거기서도 좀 도움을 줬고 이후에도 후보 직전에 대한민국이 묻는다 예. 그런 책에도 또 어떻게 보면 도움을 줬었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당 대표를 물러나고 나서 히말라야 트레킹을 간 적이 있었죠. 그때도 동행을 같이 할 정도로 아주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양정철 비서관의 양비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아주 친근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 이호철 전 수석도 떠났어요. 예, 과거에 우리 양정철 전 비서관하고 같이 좀 일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만, 문재인 정부 때. 근데 상당히 일에 대한 어떤 열정이 뛰어납니다. 뭐 아침부터 밤까지 누가 뭐 시키지 않아도 혼자 막 열심히 뛰어다니는 스타일이고, 거기에 이제 홍보 계획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상당히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을 높이 평가한 것 같은데요. 이번처럼 정권의 핵심적인 공신이 떠났던 경우가 이제 사실은 과거 김대중 정부 사대도 있었습니다. 가신들이 정무직에 참여하지 않겠다. 그런데 그때하고 가장 큰 차이는 그때는 대선을 하기 전이었습니다. 요번은 대선에 승리한 이후에 떠났다는 점이 이제 상당히 과거는 다르죠. 지금 양정철 전 비서관 같은 경우는 뭐 청와대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됐지 않습니까? 미리 언론에 이제 여러 군데 나왔는데 다 그러려니 했습니다. 당연시 여겼어요. 워낙 가까웠던 직근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던 인사인데도 본인이 이제 고사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주변에 감동을 주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사회자께서 떠나는 사람들이라고 하셨는데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뭐 비켜주는 사람들 문재인 대통령이 좀 정치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자꾸 말꼬리 잡으시면 어떡합니까? 농담입니다. 근데 있잖아요. 근데 진짜 이 비켜주든 떠나주든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결단이에요. 제가 볼 때에는. 그런데 전해철 의원은 어떻게? 근데 이게 이제 흔히들 삼철이라고 묻고 친문 패권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삼철이 다 이 행적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호철 전 수석은 이번에 서울에 올라오시지를 않았습니다. 부산에서 부산 선거를 열심히 도왔고 양정철 우리 양비라고 부르는 양정철은 이제 선대위 부실장, 비서실 부실장을 하면서 정말 24시간 일을 했고요. 전해철 최고는 지금 당의 최고위원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자기 정치를 시작해서 커가고 있는 분이라 삼철이라고 먹는 것 자체가 조금 안 맞는 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최재성 의원은? 최재성 의원은 이제 그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대표 하시고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많았잖아요. 근데 그 어려운 시기에 총무본부장, 그러니까 사무총장을 맡아서 거의 별명이 호위무사라고 할 정도로 뭐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번 선거에서도 제1상황실장을 맡았으니까 그 제1상황실장이 뭐 문제가 생기면 다 해결하는 자리니까 거의 24시간 일한 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저렇게 좀 비워주고 새로운 사람으로 채우라고 떠나는 것을 네. 아름답게 보시지만 뭐 저건 문 대통령의 그 초기 국정이 성공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고요. 근데 저는 이제 떠나보내는 대통령님의 마음이나 떠나는 사람들이나 뭐 대통령의 눈물이 모든 걸 다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네요. 근데 알겠습니다. 저는 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치는 사실 결과에 책임을 져야 되죠. 이제 뭐 여러 가지 과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 과정은 뭐 법률에 의해서 다 법과 원칙에 의해서 하더라도 국민들한테는 결과를 갖고 보여주는 면이 예. 일정 부분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인사를 보고 일정 부분 비평을 해야지, 비판을 해야지라고 마음을 먹었던 사람들도 이런 인사를 이렇게 보니까 정말 국민들 공감을 얻으니까 인사에 대해서 비판을 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사실 저희 아. 야당 쪽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확실히 수권 경험이 있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이나 정부에서 준비를 많이 했구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초심을 잃지 않고 아하. 또 결과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지금의 지지율보다 다 당연하죠. 임기가 네. 끝나고 들어갈 때의 지지율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나라에도 오바마 대통령 같은 분을 한 사람 정도는 우리도 한 사람이라 계속 나와야죠 앞으로. 전직 이제 대통령. 그러기를 저는 사실 굉장히 바랍니다. 근데 제가 예. 그 말씀 뭐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다 노력을 할 텐데요. 이제 지금 과거의 권위주의 정권을 지나서 우리가 민주화되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정치 경력이 길지는 않지만 당대표님 되실 때마다 저희 당이 한동안 흔들어서 굉장히 당이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리더십을 우리는 주로 얘기하는데 팔로우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중요하죠. 우리가 협치를 얘기할 때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진짜 협치를 잘하실 분이세요. 되게 어진 분이거든요. 남의 말을 잘 듣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실 때 이제 다른 이제 정치의 주체들께서도 협치를 같이 잘해야 되지 않나 하는 알겠습니다. 생각도 듭니다. 예. 양정철 전 비서관이 그런 얘기한 게 갑자기 기억이 납니다. 나서면 패권이라고 하고 뒤로 물러서면 비선이라고 한다. 그만큼 본인도 굉장히 처신이 어려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모든 결심에는 어려움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어렵지만 잘한 결단이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할 겁니다.